우리는 없는데 혹시나 말씀드립니다. 단어 시험, 재시험 보다가 핸드폰이나 기타 등등으로 베끼려는 시도가 의심된다. 베끼는 걸 봤다가 아닙니다. 베끼려는 시도가 의심된다. 그러면 엄마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의심된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의심된다. 그러면 그냥 강퇴입니다. 의심될 일 안 하면 되잖아. 왜 단어를 여기 보고 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쓰는 거지? 유신아, 이게 베끼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베끼는 것 같은데. 그 의심되니까. 근데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카톡 중이야. 혹은 DM 중이야. 그럼 걔한테 물어본 건가? 이거 뜻이 뭐야? 뭐 아무튼 그것도 의심되니까. 지금 써봐서 알겠지만 맘먹고 쓰면 10분도 안 걸려서 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잘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책을 이제 나갈 건데 오늘이 방학 기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입학 유형을 정리할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책의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난 시간에 푼 거 다시 얘기하지만 그 문제 중에 어려운 유형들은 다음 책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꼼꼼히 다 해설해 줄 거고 혹시나 그럼에도 너무 궁금한 게 있으면 카톡 하면 바로 답변해 줄게. 합니다. 첫 번째, 듣기가 배점이 37점이고 문제는 17문항이죠. 어법은 3점이었는데 현재는 2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문항이고 단순 해석이라는 건 듣기 하는 도중에 띵동 구간에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얘네들은 생각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어를 알고 있니? 해석을 할 수 있니? 이걸 묻는 거죠. 문제는 대입파악 유형과 간접쓰기 유형인데 대의파악, 작가가 이 글을 왜 썼느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은 주장, 함의추론, 요지, 주제, 제목, 어휘추론, 빈칸추론, 제거, 요약, 그 41, 2번 제목과 어휘추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배점이 32점입니다. 그리고 간접쓰기라고 하는 순서 두 문항, 삽입 두 문항 해서 합이 10점이죠. 가만 보면 굵게 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입파악의 함의추론, 어휘추론, 빈칸추론, 간접쓰기는 둘 다 굵게 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유형을 다 교재에서 다루지 않아요. 굵게 써져 있는 유형만 다룹니다. 지금 그러면 주장을, 요지를, 주제를, 제목을 어떻게 공부하죠는 함의추론, 어휘추론, 빈칸추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같이. 그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아까워요. 우린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위주로 하면서 쉬운 것도 같이 올라가는 이렇게 할 건데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기 전에 이건 숙제와도 관련된 얘기인데 제발 부탁인데 언어, 국어와 영어는 훈련이 돼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나눠서 해주세요. 그게 본인 자존감도 올려줍니다. 매일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지키는 게 자존감을 쌓는 거거든. 하나씩. 제발 알케미스트는 밀리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신을 잘 받고 싶고 이거 다 마찬가지인데 자사 특목고를 가고 싶고 가서 내신을 잘 받고 싶고 거길 안 가더라도 수능도 잘 보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왜 그런 거죠? 지금 공부를 왜 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을 해야 돼. 수능을 잘 보려고 그 수능 잘 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좋은 대학은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요. 맞죠? 좋은 직장은 왜 취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 노동을 하건 뭘 해도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 저는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활이 안 될 정도의 돈이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아무튼 여유 있는 돈을 벌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끝에 목적은 뭐가 있냐면 결국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야. 모두 다. 그러니까 돈으로서 제약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은퇴 후가 됐건 중간이 됐건 그러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노동을. 노동소득이라고 하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돈벌이가 안 돼.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그럼 하면 너무 좋은데 다시 얘기하지만 돈벌이가 안 되면 못 하잖아. 그게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내가 경제적 자유를 갖고 있으면, 제가 통장에 100억이 있다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제 말 이해해요? 그 돈을 다 벌 수 있어요. 다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성실함, 노력은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꾸준함. 자꾸 빨리 가려고 하다가 무조건 넘어져. 제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 빨리 가려면 넘어집니다. 제가 작년에 주식에 미쳐가지고, 미국 주식에 미쳐서 단타를 쳤어요. 단타는 뭐냐면 잠깐 샀다가 몇 초 만에 팔아버리는 거야. 좀 길면 몇 분 만에. 스캘핑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일주일에 1,000만 원을 넘게 번 거야. 그 제가 눈이 헷갈려 돌았죠. 이거 봐라. 일주일에 1,000만 원이면 어잉? 한 달이면 4천이 넘어가고, 돈이 불어나면 한 달에 몇 억이 넘어가겠네? 이건 신이 주신 기회야. 그래서 그걸 계속했다고. 수업이 끝나고 밤 10시 반 혹은 11시 반부터 미국장이 열리거든. 계속 한 거야. 한 달 좀 지났나? 마이너스 5천이 됐습니다. 번 돈도 다 사라졌어요. 그래 놓고 포기 못해서 계속 하다가 결국에 한 마이너스 얼마까지 갔지? 한 7천, 8천까지 갔나 봐요. 돈이 뭐 거의 날아간 거죠. 그때 그걸 멈췄습니다. 어느 순간 공포가 오더라고. 거의 도박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투자와 주식에 관련해서, 금융에 관련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한 게 있어요. 7대를 제외하고. 8번째 불가사의를 컴파운딩이라고 합니다. 컴파운딩. 컴파운딩이 복리예요. 복리. 복리라는 게 미스테리래. 풀 수가 없대. 근데 복리를 누리려면 뭘 해야 되죠? 단타로 하면 되나? 안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공부하고 워렌 버핏 다큐도 보고. 워렌 버핏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더라고. 아빠는 하버드도 나오시고 나중에 정치인도 하셨나? 본인도 천재야. 근데 그 천재가 공부를 했던 게 가치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그 천재가 선택한 게 이거예요. 그걸로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됩니다. 그 천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 같은 일개 범인이 이거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때부터 사고방식을 바꿨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가장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매일 조금씩 꾸준히 숙제를 하십시오. 그거랑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널 부자로 만들어줄 거다. 그 태도가 널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진짜야. 날 믿어봐봐. 그럼 당신은 부자입니까? 난 부자지. 잘못된 투자 때문에 그 돈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지만,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제 올바른 원칙과 규칙이 생겼고 시간만 있으면 저는 부자가 됩니다.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 얘기했죠? 저는 1조 이상을 벌 거예요. 아씨는 뭐야? 근데 나 따위도 되는데 여러분도 됩니다. 돼요. 안 될 리가 없다. 그리고 살면서 1조 정도까지도 필요 없잖아요. 맞죠? 남들보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봐봐. 그리고 그 컴파운딩, 복리라는 게 투자 얘기는 이제 그치고 투자에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도 통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개인차가 있어요. 영어를 얼마나 공부했는지 절대 시간에. 은서는 이만큼 했고 누구는 저만큼 했고 다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영어 수준이 서로 좀 달라요. 비슷한 레벨이 있다 쳐도 누구는 여태까지 많이 했으면 지금 조금만 해도 그 복리 효과 때문에 효율이 높아집니다. 숙제하는 시간도 짧아지고요. 그렇게 시간이 짧아도 점수는 유지되고요. 이런 게 작용이 돼. 반대로 내가 지금 너무 좀 어렵고 부족해. 그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걸 쌓아야 나중에 그게 굴러서 복리 효과를 만든단 말이야. 지식도 똑같아. 제 말 이해하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랑 여러분이랑 초등학교 6학년이 의대관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 4학년부터 있어. 초등학교 4학년이가 의대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도 너네까지 나가는 진도를 수학 진도를 끝냈단 말이야. 근데 둘이 똑같이 문제 풀게 하잖아. 너네가 조금 더 잘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라는 건 그런 것이야. 물론 엄청 뛰어난 몇 명이 있겠죠. 그거는 평균치에서 넘어간 거잖아. 걔네들 예외값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좀 힘들어요. 그럼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그 복리 효과를 누리고 싶으면. 그럼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지금 좀 힘든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수월하면 발전하지 않는 거야. 좀 힘든 게 좋은 거야. 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제발 매일 조금씩 숙제를 하십시오. 특히 알케미스트.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대입파악 중에 하미추론, 어휘추론, 빈칸추론 위주로 간접 쓰기는 그 두 가지 위주로 할 겁니다. 자, 이제 7페이지. 학교 가게 되면 3월에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그때 1번에 있는 점심시간에 5에서 10분 짬을 내서 영어짐을 읽어본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고1 거니까. 타 지역으로 학교를 간다거나 그렇게 하면 모의고사를 안 볼 수도 있는데요. 서울에서 학교를 간다고 하면 모의고사 무조건 봅니다. 3월에. 그럼 그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돼요. 그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시키는 것만 꾸준히 해주면 그 고1 모의고사 발로 풀어도 1등급이 나오게 해줄게. 시간은 정말 최소로 안 남아도 10분 이상 남게 해줄게. 시키는 대로만 해보세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풀고 있는 아이들을 방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옆에도 열심히 풀고 있으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리를 계속 떨어주고. 볼펜도 똑깍똑깍 계속 똑깍똑깍 하다가 던져보고. 뜬금없이 저 OMR 좀 한 다음에 OMR에 하트도 그려보고. 이상한 거 다 골라놓은 다음에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학생들은 점수가 떨어지고 나만 올라가게. 그 시험 이후에는 왕따가 되겠죠. 2번 듣기는 다 맞춰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듣기를 지금 혹시 틀린다면 카페에 가면 그 위에 보면 그 공지 중에 어휘 및 듣기 공부법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한 달만이라도 해보세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3번 듣기 도중 독해를 푸는 건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단순 해석을 요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딱히 요구하지 않는 것들 해주면 시간을 줄이는데 훨씬 좋고요. 4번 긴장이 돼서 글이 떠다닌다. 즉 단어 뜻도 알고 얼추 해석이 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읽다 보면. 그때 읽히는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뇌를 세팅하는 거거든요. 이 지문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라 좀 읽히는 지문을 먼저 읽고 다시 나중에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을 다 이해 못해도 한 문장을 이해하면 그냥 이런 얘기겠지 뭐. 그냥 이런 얘기구나 라고 슥슥슥 이어가면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이해되는 문장이 나오고 그걸 통해 주장을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한 번만 뚫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잘 돼. 이건 긴장될 때 얘기고. 5번 시간 배분 및 점수 배분. 저 보세요. 100점 맞으면 몇 등급이죠? 1등급입니다. 90점 맞으면요? 1등급이에요.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 봐. 5페이지. 자, 이렇게 계산해 볼게. 어법을 내가 틀린다 쳐볼게요. 어법 요즘 2점이니까. 듣기는 다 맞출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순 해석도 다 맞출 거예요. 그리고 대입파악 중에 하미추론. 하미추론이나 어법 둘 중에 하나가 3점이야. 그러니까 합쳐서 뭐 5점이겠죠. 그 다음에 어휘추론, 빈칸추론. 그거 합치면 12점입니다. 중문에도 하나 줄 수 있네. 13점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쓰기 두 개가 10점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몇 점이죠? 28점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걸 다 뽑아낸 거야. 틀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들. 그럼 이거 빼고 다 맞추면 몇 점이죠? 72점입니다. 혹은 내가 푼 것 중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68이라고 칠게요. 그럼 68점을 일단 쌓아놓고 시작해야 돼.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점수를 쌓는 게임이라. 68점이 현재 4등급이에요. 근데 앞으로 풀 문제가 4문항, 8문항, 9문항, 10문항, 11, 12. 자, 12문항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찍을 거예요. 인생을 똑바로 살아왔다면 하나는 맞추지 않을까? 그러면 미니멈은 70점. 찍은 게 많이 맞아서 맥시멈은 82로도 갈 수 있는 거죠. 80점이면 몇 등급이에요? 2등급입니다. 이런 싸움이에요, 영어는. 그래서 읽어서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야 됩니다. 시간을 부족하게 하지 말란 얘기야. 어려운 거에 시간을 너무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오세요. 점수 쌓는 게임입니다. 너무 어렵다면 빨리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 6번 마킹은 반드시 확인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건 수능 때 얘기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7번 자신을 믿어라. 이것도 나중에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8번 떨리면 힘들고 입고 간 제이오 베이비 티셔츠를 봐라. 난 쌤수했다. 3번 겪었다. 그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좀 쪽팔리니까. 저 보세요. 제가 고3 수업까지 진행을 하면 마지막 수업날에 선물을 줘. 그 선물은 티셔츠를 줍니다. 그 티셔츠 가운데에 제이오 베이비라고 써 있어. 수능날 입고 가라는 거예요. 수능날 보통 우리가 반팔 입고 후리스나 후드 입고 위에 파카 입고 이렇게 가거든. 제이오 베이비를 가슴에 받고서 가는 거지. 그리고 그건 또 추가적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 MT를 가게 될 겁니다. MT 가면 마지막에 이제 술 먹다가 자거든. 그 잘 때 잠옷을 입고 있으면 집에서 입는 파자마 이런 거 입고 있으면 혼자 찐따돼요. 보통 반팔에 후드 뭐 이런 거 입고 있습니다. 그때 제이오 베이비 티셔츠를 입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아우 더워 해서 벗었는데 갑자기 제이오 베이비가 있으면 땡땡 후배 제이오 베이비? 나도! 이렇게 하면 선배와의 커넥션이 생길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해서 딱 입었더니 갑자기 그건 뭐야? 이렇게 티셔츠가 찐따 같아.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끊어읽기 파트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서 이해하면 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될 때 끊어야 될 수도 있거든. 저도 그렇거든요. 너무 길어지면. 그럼 그때 이런 규칙으로 끊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이제 대입학 유형을 정리할 거라 책으로는 13페이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대입학에 속하는 모든 유형에 이게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서 삽입을 그 다음 단순 해석을 듣기를 제외하고는 다 필요하다는 얘기지. 1번 한 단락의 주장 한 개입니다. 논설문인 경우 모든 문장은 그 한 개를 말하기 위해 쓴 거고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도 주장을 추론할 수 있어요. 천천히 읽으면서 주장을 파악해 봅시다. 또한 중심 소재도 계속 반복하니 반복되는 단어, 그게 주제죠. 주제를 파악할 수 있고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주장은 마지막에 반복해 주니 포기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논설문이기 때문에 설득을 위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해요. 보통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2번 그렇다면 주장을 말하는 표현들은 무엇이냐? 1번에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해야 한다. 그럼 주장을 암시하겠죠. 2번 중요해요, 필수예요, 본질적이에요, 이상적이에요, 좋아요, 더 좋아요, 최고예요, 해결책이에요, 열쇠예요 등은 주장을 암시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가 빠졌네. 그 1번 옆에 명령문도 적어주세요. 명령문. 명령문도 이거 해, 저거 해 니까 주장을 암시합니다. 2번에 1번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말들은 주장을 암시한다. 옆에 명령문도 적어주세요. 됐습니다. 3번 부정조건절은 주장을 암시한다. 그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조건도 부정, 결과도 부정이죠. 이런 경우 뒤집으면 주장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란 얘기죠. 4번 도치 및 이때 강조, 동사 강조, 작가가 강조하는 문장은 당연히 주장을 암시하죠. 중요합니다. 이때 강조는 아래쪽에 써놨는데 it is 명사, that 동사, it is 전명구, it is 부사, it is 접속사, 주어, 동사. 그걸 예로 설명해 줄게. It is in the classroom that we study.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It is in the classroom. 그게 전명구야. in이 전치사, the classroom이 명사. 그럼 그걸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it is 부사하면 원래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잖아요. I am happy라고 하잖아. 근데 it is 하고 갑자기 부사 뭘까? necessarily. It is necessarily. 필수적으로다. that we study hard.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걔도 강조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는 it is because you love me. 뭐 이런 거. It is because you love me then I would like to blah blah. 이렇게 하면 because you love me를 강조한 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해 못해도요. 나중에 어차피 나오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5번은 잠깐 저 좀 보세요. 간단합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시작을 이렇게 한 거야. 사랑은 뭘까?
하고 사랑이란 마약이지. 왜 끄덕이죠? 계속하고 중독되는 막 이렇게 쓴다고 쳐. 그럼 시작에 사랑은 뭘까 할 때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죠. 그럼 질문에는 주제가, 답에는 주장이 있어요. 다시 질문은 사랑은 뭘까는 주제가 사랑인 거야. 사랑에 대해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답은 사랑은 마약이야. 그걸 납득만 시키면 되잖아. 그게 내 주장입니다. 그게 5번의 얘기예요. 주제와 주장을 암시한다. 단 가끔씩 누가 그걸 모르겠는가 뭐 이런 것들은 지가 물어보고 답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리법이라고 내 말이 맞다야. 누가 그걸 알겠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6번 연결사와 접속사를 잘 보자는 추후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에 다 정리해놨어요.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여태까지 기출에 나왔던 모든 연결사와 부사를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순서 삽입 풀 때 마저 할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7번에 더비 더 많은 친구를 가질수록 더 인생은 행복해진다 하면 주장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더 많이 갖자니까. 14페이지 글의 구조로도 주장을 추론할 수 있죠. 1번 실험 및 연구글이 나오면 글의 순서는 가설, 과정, 결과, 결론으로 이루어져요. 이때 가설을 입증하려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니까 가설이 나오면 사실 입증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서 주장을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가설은. 결과와 결론 파트에 작가의 주장이 있고요. 혹시나 실험을 할 때 대조 실험을 한다면 변수는 딱 한 개만 줘야 됩니다. 그 한 개 때문에 결과가 달라져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 전체 줘보세요. 어떤 라면이 제일 맛있을까? 할 때 라면의 종류만 바꾸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가스불, 물 양, 냄비 종류 이런 거 다 똑같이 해놔야 돼. 그래야 어떤 라면이 맛있는지를 똑같은 조건에서 그것만 바꿔서 알 수 있잖아. 맞죠? 그럼 그 종류가 바뀌는 그 변수가 그게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로도 주장을 알 수 있거든. 이런 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구나. 그런 얘기고. 3번. 그래서 소재가 2개 나오면 무조건 비교 대조합니다.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특정 소재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에 대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그럼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모르죠. 그건 작가가 하는 거지 뭐. 4번. 문제점이 등장하면 반드시 문제의 원인이 나오거나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으로 해결책을 추론할 수 있고 그 해결책이 주장이 되겠죠. 가끔씩은 문제만 강조하고 끝나는데 해결책을 추론하면 그게 주장이 되겠지 뭐. 대부분 다 알게 돼요. 5번 묘사의 글이나 열거의 글에서는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일반적으로 정리하고 시작해요. 나 봐라. 혹시나 정리 안 해주잖아? 하면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해보자. 슈가 B RM 주제가 뭐야? BTS죠. 이런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스트레이키즈 멤버를 아무도 몰라. 인생 망했음. 심지어 스트레이키즈를 처음 본 게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걔네 연습생일 때. 네,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YG랑 막 대결하고 이런. 그때 아이콘이나 걔네들이랑 했던 것 같아, 대결. 그때 알고 그 다음에 몰라요. 더 웃긴 거 스트레이키즈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더 많죠. 네, 너 스트레이키즈 몇 명인 줄 알아? 영어로 스트레이가 길 잃은이야. 그래서 스트레이 도그 하면 길 잃은 개. 그럼 스트레이 키즈 하면 뭐죠? 미아. 미아들이야, 미아들. 혹시 해외가 미아 뭐 저 오른쪽 위로 가면 미아 삼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스트레이 키즈 그 도로가 있어. 그래서 외국인들 그걸 엄청 온다고. 데브런터스 때문에. 가보세요. 그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지 그냥. 근데 지금은 BTS가 위야, 스트레이 키즈가 위야? 이건 좀 개인차가 있는 건가? 저렇게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합니다. 아니면 NCT 이렇게 3대장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더 웃기네. 근데 니네 GD를 알잖아. GD는 4세대인데. 지금도 활동. 그러니까 빅뱅을 완전체로 본 적이 없죠? 5명 다 있을 때를. 빅뱅 5명 원래. 그랬었죠. 혹시 H.O.T가 뭔지는 알아요? 그럼 어떻게 알지? 굉장히 세련됐는데? 그렇군요. 근데 저는 보통 잘 모르겠네. 원래는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데 가수를 찾아서 듣지는 않고. 요즘은 다 똑같지 않나? 스포티파이를 하건 애플 뮤직을 하건 유튜브 뮤직을 하건 그냥 내 취향에 맞는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그럼 그 노래가 좋으면 이 노래는 좋구나 하고 아는 거지. 특정 가수의 노래를 찾아서 듣지는 잘 않는 것 같은데. 타고 가서 듣죠. 모르겠어. 그 다음에 6번 예시 앞에는 일반적인 말, 예시 뒤에는 구체적인 말이 나오고 둘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주장을 추론할 수 있고요. 앞에 일반적 진술을 이해했다면 뒤에는 예측하면서 이런 얘기겠구나. 앞에 게 이해 안 되면 예시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예시 끝날 때도 자기가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번 공통된 예시가 나오면 하나만 이해해도 다 이해한 거죠. 아니면 공통점을 추론하면 되고, 반대 예시가 나오면 차이점을 집중하면 주장을 추론할 수 있고, 9번은 구문에 관련된 얘기인데 동격이나 괄호 안에 있는 추가 정보는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하지 못해도요 글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추가 정보니까. 10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나 습관이 나오면 보통 비판해요. 그 비판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더 웃긴 건 이런 구조들이 있는 건 알지만 문제 풀 때 이건 이런 구조구나 를 확실히 아는 건 보통 연구글밖에 없어. 다른 것들은 어떤 구조인지는 이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이거를 숙지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추가 도움을 받는 정도야. 그 다음 함의 추론하겠습니다. 이제 17페이지. 이게 우리 교재 1번에 해당하는 거였고, 주어진 표현을 모른다고 쫄지 마세요. 문제는 다음 글에서 그 표현의 의미, 즉 문맥으로 찾는 거지. 그 표현을 알든 모르든 아무튼 글 안에 있는 의미를 보는 것이니까 표현을 모른다고 쫄지 마십시오. 그냥 읽어서 문맥으로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저 보세요. 다음 글에서 밑줄 친 catch 22가 문맥상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잖아. 나 지금 catch 22가 뭔지 안다. 손. 몰라도 저거 풉니다. 몰라도 풀어요. 심지어 저걸 알면 좀 더 도움이 되겠지만 몰라도 그냥 푼다는 얘기야. 저 뜻은 딜레마야, 딜레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몰라도 푸니까 쫄지 마세요. 그리고 2번. 함의 추론은 21번에 배치되거든요. 20번이 주장, 22번이 요지입니다. 괜히 그 사이에 둔 게 아니죠. 얘도 주장을 찾으라는 겁니다. 모든 문장이 하나의 주장 때문에 쓴 거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만 이해해도 웬만하면 추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의 별표. 주장과 밑줄 친 표현이 있는 문장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야. 앞에가 we should avoid 이런 거야. 그럼 얘의 의미를 찾아라. 근데 앞에가 we should avoid야. 그럼 이런 걸 피해야 한다잖아. 작가의 주장은. 그럼 얘는 작가의 주장의 의미가 아니고 작가의 주장과는 반대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문맥에 주의하면 돼. 그게 3번의 얘기고요. 4번은 우리 빈칸 풀 때와 동일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나씩 보기와 지문을 대조하면 얘는 있네 하면 두고 없으면 제끼면 하나 남아요. 그러면 거의 끝나버립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43페이지에 1번을 하고 쉬겠어. 43페이지 1번. 제가 왜 스트레이키즈 얘기했냐면 이번 마마 공연 보니까 스트레이키즈 처음에 나올 때 그냥 걸어오면서 랩하면서 노래하면서 오더라고. 개간지. 개간지야. 거기가 이제 미아 삼거리에서 찍었나봐. 우성아? 걔네가 스트레이키즈니까 미아 삼거리에서 그 도로를 점령해서. 한국에 있어요? 미아 삼거리? 아니지. 북한에 있나봐.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너 미아 삼거리 여길 몰라?
아, 웃을 일은 아니죠. 지하철 많이 안 탔으면 모를 수 있어. 처음에 미가 3불이라는 네, 4호선 위쪽에. 4호선도 4호선 잘 모르죠. 그런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살아도 안 가본 역 엄청 많아. 갈 일이 없으면. 그쪽으로 갈 일이 뭐가 있지? 거의 없는데. 없네. 저는 친척이 거기 살아서 갔던 것 같아요. 아, 아니네. 옛날 여자친구가 그 위에 살았었네. 그래서 갔구만. 그랬던 것 같아. 네? 네? 근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뭐래나 연아? 목숨을 치는데 아니면 뒤에 앞에 43쪽을 피우게. 네? 43페이지. 43페이지를 피우면 됩니다. 복습용 아직 하는 게 아니야. 수업한 다음에 하는 거야. 몰랐어요? 복습용은 수업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전 숙제는 6, 7, 8, 9의 복습이 숙제였어요. 끝. 1번. 1번 합니다. 밑줄 친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 자, 첫 줄부터 읽어서 주장을 찾아볼게요. To balance a need for breath. 자, 필요성을 균형 잡기 위해 breath에 everyone feels a bit burned out. 모두가 약간 번아웃을 느낀대요. And depth. depth는 깊이죠. Some are so burned out they can no longer do their jobs. 어떤 사람은 너무나 burnout 돼서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필요성들의 균형을 잡기 위해 we out의 세모 out가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주장을 암시해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해요. 번아웃이라는 건 not as a state, 상태가 아니고요. but as a spectrum, 스펙트럼으로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거 형광펜 칠까요? We ought to think of burnout not as a state but as a spectrum. 이 사람의 주장은 번아웃이라는 건 state, 요거 아니고 spectrum이래. 스펙까지만 쓸게요. 다 쓸까? spectrum. 이 사람 주장 번아웃은 state가 아니고 spectrum이야. 형광펜 뒷부분입니다. In most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그러니까 번아웃을 토론하는데 we talk about workers, 노동자를 얘기하죠. Who are burned out, 번아웃 된 노동자. As if that status were black and white. 스테이터스가 흑백인 것처럼 얘기하나 봐요. black and white, 흑백이라는 거, view, 그런 관점. Cannot account for. account for는 몰라도 cannot은 알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The variety of burnout experiences. 번아웃의 경험을 할 수 없는 거래요. 흑백은. 그러니까 흑백으로 보면 안 되나 봐. Though, if there is a clear line, 분명한 선이 있다면 between burned out과 and not, 번아웃과 아닌 것 사이에 선이 있다면 as there is with a light bulb, 전구에서 있는 것처럼 then we have no good way, 좋은 방법이 없죠. to categorize, 분류할 people, 사람들을 who say they are burned out, 말하는 사람인데 번아웃 됐다고 but still manage to do their work competently. 근데 일을 하는 사람들. 말로는 번아웃이라고 해놓고 일을 해버려. 이런 사람을 흑백으로 보면 분류할 수가 없죠. 이게 번아웃인 거야 아닌 거야 이 사람. 그 다음 thinking about burnout as a spectrum. 생각하는 거. 번아웃을 스펙트럼으로서 생각하는 게 solves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까 뭐라 했냐면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의 주장을 암시한다 했죠. 방금 문자도 형광펜. Thinking about burnout as a spectrum solves this problem. 형이 주워 줄게. 이거랑 똑같은 말이네. 번아웃을 스펙트럼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요. Those who claim burnout but are not debilitated. 아래쪽에 있습니다. 주장을 하는데요. 번아웃이라고. 근데 쇠약해지지 않았어요. 그것에 의해. 그런 사람은 are simply dealing with a partial or less severe form of it. dealing with 하는 거죠. 파샬하거나 덜 severe한 그것의 형태를. They are experiencing burnout without being burned out. 그들은 번아웃을 경험하는 거죠. 번아웃 되지는 않고.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 번아웃이라는 건 마지막 말은 없다. 자,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요거네. 번아웃은 스테이트가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흑, 백 이런 거 아니라고. 번아웃이야, 번아웃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된대. 둘 중에 하나로 보면 안 된대요. 그러면 찾아보자. 1번.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has not reached an end. 대중 토론들이 번아웃의 토론이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럼 계속 토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탈락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주장은 이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말해줬잖아. 더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야. 2번 There still exists room. room이 공간, 여지 이런 뜻이 있어요. 꼭 방의 뜻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여지가 있다. 더 큰 정도의 exhaustion. exhaustion은 지침. 그래서 보면 번아웃이지. 그러니까 지쳤다는 건 더 큰 어떤 정도의 여지가 있는 거래. 그런 말인가? 3번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criterion. 그거 black and white겠죠? 흑백이겠지? are applicable. 적용이 됩니다. 번아웃 증상에 탈락. 자, 그거 적용 안 돼요. 흑백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3번은 all or nothing이라는 건 적용되면 안 돼. 3번 탈락. 4번 exhaustion은 지침이니까 번아웃이에요. 번아웃은 is overcome. 극복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의 severity는 심각함. 심각함을 기초로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된다는 이 글에 안 나와요. 번아웃을 극복하자가 아니고 번아웃은 흑백이 아니고 스펙트럼으로 봐야 돼. 다음 5번 degrees가 정도입니다. 지침의 정도라는 건 만들어집니다. 개인의 인식에 의해. 자, 개인의 인식에 의해 지침의 정도가 만들어진다. 얘는 얼추 그럴듯해 보이지만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번아웃은 마지막 말을 갖지 않았다. 그럼 개인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느낀다는 건가? 잠깐 나 좀 봐봐.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주장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죠. 이 사람의 주장은 번아웃이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가 아니고 흑백이 아니고 스펙트럼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5번은 주장과 거리가 멀어요. 개인의 인식에 따라서 번아웃의 정도가 만들어진다. 가 아니고 정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아무튼 흑백이 아니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스펙트럼이라는 건 빛의 띠죠, 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 요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범위로 보자요, 범위. 번아웃이라는 걸 꼭 번아웃 아닌 거 이렇게 양극단으로 보지 말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이런 식으로 보자야. 그러니까 5번은 개인의 인식에 따라 번아웃의 그 정도가 만들어지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요. 번아웃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따라 주장과 가까운 건 2번이에요. 더 큰 정도의 지침의 정도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꼭 지쳤어, 안 지쳤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고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오른쪽에 가서 주장이라 적으세요. 주장. 주장을 out로 적고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 해결책으로 줬습니다. 자, 얘를 틀렸어도 잘했습니다.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틀렸어도 5번 정도 골라주는 게 그나마 좀 잘한 거예요. 틀렸어도 잘했어. 근데 5번 골라줬으면 좀 그래도 더 잘한 거야. 맞췄으면 말할 것도 없이 다 더 잘했고. 됐죠? 뒤에 가서 해석도 해보자. 분위기가 엄청 좋네. 왜냐면 화목반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내 눈을 피해서 이렇게 좀 조는 애들이 있어. 졸려? 졸려 언제? (1번) 해석해 볼게요. 자, breadth가 폭, 넓이 얘기하는 거고 depth는 깊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 폭과 깊이의 필요에 대한 균형을 잡기 위해 폭이라는 건 모두가 약간 지치는 걸 느끼는 거고 깊이라는 건 누구는 너무나 지치는 거야. 그래서 일할 수 없는 거. 우리는 번아웃이 상태가 아닌 범위로 간주해야 합니다. 1번이 주제문이죠. 이 사람은 번아웃이라는 건 여기 적어놓은 거네. 번아웃이라는 건 상태가 아니고 범위야, 범위. 2번 대부분의 공공의 토론에서 번아웃에 우리는 노동자에 관해 얘기하죠. 지친 노동자. 마치 스테이러스가 지위입니다. 지위. 여기서 말하면 상태겠죠. 그 상태가 흑백인 것처럼 얘기해요.
2번 우리는 번아웃을 흑백처럼 얘기한대. 3번 흑백 관점은 account for가 설명하다, 해명하다. 설명하다, 해명하다. 흑백 관점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The variety of, 다양한 번아웃의 경험을 그러나, 도가 뒤에 나오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흑백 관점은 다양한 번아웃의 경험을 설명할 수 없어요. 4번 분명한 선이 존재한다면 번아웃과 아닌 것 사이에 전구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전구는 껐다 켰다가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좋은 방법이 없죠. 분류할 사람들을요. 번아웃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manage to 동사 하면 간신히 해내다. 간신히 일을 유능하게 해내는 사람을 분류할 수가 없어. 자기는 번아웃이라고 주장하는데 일은 너무 잘해. 그러니까 4번 흑백으로 분류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을 분류할 수 없다 얘기지. 5번 번아웃에 관해 생각하는 거 범주로서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해줘. 번아웃이라고 주장하는 those 사람들, 근데 그 번아웃에 의해서 약해지진 않은 사람들, 단순히 dealing with 다루는 거야. 부분적이거나 덜 severe 심각한 형태의 번아웃을. 5번 좀 덜 번아웃 된 거지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답니다. 6번 그들은 번아웃을 경험하는 거야. 완전히 번아웃 되지 않고서. 7번 번아웃은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어. 정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흑백으로. 제 말 이해하죠? 좋아요. 자, 2번 3번을 하기 전 앞에 가서 빈칸 풀이를 정리하고 또 할 겁니다. 오늘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야. 앞으로는 계속 하기만 할 거기 때문에. 따라서 페이지는 25페이지고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